어느 때보다 투자 지표가 좋다. 지금 현재는 재고는 최저면서 주문 생산은 최고에 올라가 있는 1990년 이후로 3차 투자 웨이브에 들어간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보험사에 있으시거나 은행에 있으신 연금을 옮기고 싶으셨다면 지금은 기회다. 금리가 형편없잖아요. 앞으로 4분기는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 위드 코로나는 어떤 의미냐면 회복되던 국면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주춤했지만 다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들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서비스 소비 지출 멈췄던 것들이 내구재 소비 지출, 서비스 소비 지출이 다 같이 좋아질 거로 보는 거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서비스 지출이 특별히 좀 좋아질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출은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센터, 영화, 레크레이션, 음식 서비스, 숙박, 여행 이런 것들이죠. 위드 코로나 장세에서는 이쪽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에 저희는 투자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할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저축률이 코로나보다 9%, 10% 더 높고 원래 저축액에서 2조 5천억 정도 더 높은 금액을 미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오히려 소득으로 볼 때 과소소비 위치다.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소비는 늘어날 거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캐펙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잠시 멈춰설 수는 있지만 어느 때보다 투자 지표가 좋다. 캐펙스 지표가 좋다는 건데 보시면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수주가 이전에 어떤 해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 독일 제조업 수주도 높고 일본 기계류 수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적 장세로 갈 때 중간 단계에서 기계 주문이 늘어난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 기계, 한국 기계류 수주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캐펙스들이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 그 캐펙스들이 높은 것들은 아래에 보시면 6개월 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 비율을 보시면 과거 슈퍼 사이클 때 같은 위치에 가 있고요. 캐펙스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ISM 제조업지에서 신규 주문이랑 재고도 최고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보시면 재고율은 최저, 주문 증가세는 최고. 그래서 자본재 주문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고는 어느 때보다 적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재고도 평소 때처럼 어느 정도를 맞추려면 진짜 필요한 것보다 더 주문해야 되죠. 왜냐하면 쓰고도 남아서 재고로 쌓여있게 해야 되니까. 재고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서 소비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주문과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재고율의 의미입니다. 재고율이 왼쪽 위에 보시면 소매업, 미국 제조업 재고율이 최저에 이르렀죠. 그런 거 보시면 재고는 최저인데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내구재나 이런 쪽의 수주 잔고나 주문은 최고입니다. 자본재 주문도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고는 최저면서 주문 생산은 최고에 올라가 있는, 생산은 아직 최고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해서 생산은 못 따라가고 있지만 주문은 최고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는 최저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1990년 이후로 3차 투자 웨이브에 들어간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 과거 90년 말에 IT 버블이 있었던 이제 그 90년 말에 미국 설비 투자가 첫 번째라면 2000년 초에 중국의 고정 투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 설비 투자가 세 번째 사이클에 들어간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70년대 큰 정부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재정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저희가 기술의 시대라고 말하는 1920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혁신 투자 사이클, 이때도 큰 정부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이제 혁신 투자 사이클을 맞았는데 바이든 정부도 큰 정부에 속하죠. 큰 정부라는 게 뭐냐면 더 많이 개입하고요. 더 많은 부분 분배나 지금 민주당 정권이 가진 그런 특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의 재정 정책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다음에 큰 정부고 이게 같이 만나면 최고의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캐펙스가 가장 커질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같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겹치면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게 돼 있는 시대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예산이 1조 유로, 2조 달러, 2조 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을 탄소 중립 정책에 쏟아붓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에너지난을 겪었으니 더 하겠죠. 2022년도에는 더 박차를 가할 거고 제가 그 회의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달 내에 있는 회의에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감을 반영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고 가격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도 4개나 나왔죠. 저희가 오래전에 투자한 미국의 탄소 배출권 ETF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연금이나 투자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4분기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오늘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장기 투자의 어떤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장이 조정합니다. 한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2% 조정했고 꽤 아프게 고통스럽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목돈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사람들이 먹고 죽을래도 없다 돈이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그런 목돈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연금. 지금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연금이 보험사에 있거나 그 다음에 은행에 그러니까 퇴직연금인데 원리금 보장형에 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10년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돈이 돼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주식시장 이런 시장에 갖고 와야죠. 왜냐하면 이거 갖고 뭐 막 사고 팔고 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다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3%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더 조금씩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와야 되는데 지수가 주식시장이 최고 높을 때 갖고 오면 어떨까요?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게 내려와서 손해를 보고 있을지라도 안 좋아서 걱정이 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다른 데 있는 돈을 그리고 연금처럼 이제 마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을 갖고 들어오기에 제일 좋은 때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있으시거나 은행에 있으신 연금을 옮기고 싶으셨다면 나도 저거 해야 될 텐데 라고 하셨다면 지금은 기회다 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 싸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을 보고 한국을 외국인이 살 정도니 중국이 풀어져야 한국도 풀어질 텐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문제가 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얽혀있고 시진핑 일정 부분은 그냥 내쳐둘 수밖에 없는 그게 아프지만 그걸 희생해서라도 다른 걸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GDP 성장률을 희생해서라도 가야 하니까 가고 있는 중이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를 말을 했으니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려면 주택을 잡아야 되고 몇 가지 해야 되죠. 그러려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그거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쉽게 올라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그거에 연동돼 있는 부분 다소 있으니까 사실은 투자를 한다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70% 80%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주도 국가고 패권 국가고 달러를 가진 국가고 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풀었고 돈을 가장 많이 풀었으니까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인플레이션 투자
해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으로 보고 돈을 많이 푼 곳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 돈도 그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투자하셔야 하는 건데요. 그런 국면에서 볼 때도 한국이 금방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목돈을 옮겨오셔서 계속 나눠 사시면 아주 좋은 진입 상태가 될 거고, 만약에 연금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위주의 상품을 지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도 이제 테마 ETF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 ETF들을 쭉 이제 수익률을 넣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2017년도부터 봤을 때 50%대, 뭐 좋을 때는 100%대 이렇게 수익을 내죠. 그래서 웬만한 주식 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틱 ETF라는 걸 저희가 적극 추천드리고, 저희는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이 테마틱 ETF로 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테마틱 ETF에 투자된 비율이 한국이 더 높아요. 이제는 한국의 테마틱 ETF가 훨씬 더 빠르게 커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미국 ETF, 미국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2개를 갖고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해서 투자했어요. 지난달에 한국에는 탄소 배출권이 한 번에 4개가 그냥 나와버렸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차이나 전기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테마틱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연금을 투자하실 때도 잊지 마세요. 미국 비중이 높아야 돼요. 저희 같으면 이제 중국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에서 한국과 중국을 합쳐 30%였는데 중국을 빼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20%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80%는 미국이에요. 글로벌이라고 해봤자 이제 일본 조금 있고 뭐 이러니까 미국인데,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연금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목돈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목돈 투자의 절호의 기회다. 장이 빠졌다고 내가 산 거는 끙끙거리지만 또 이쪽은 기회다라고 해서 빨리 가셔서 보험사에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쪽으로 옮기셔야 되고, 옮기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비중을 아주 높이셔서, 그리고 테마틱 ETF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 드린 거고, 이걸 투자할 때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오류.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기술주는 이제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가 지난번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였었어요.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테이퍼링 시기, 지금과 같은 거죠. 올해 11월에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내년도까지 테이퍼링이 진행될 텐데, 딱 그 시기에 S&P와 나스닥 100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때도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왜? 기술의 시대니까. 두 번째,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이때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2017년도에 4번 금리 인상했어요. 2015년 12월에 한 번, 2016년 12월에 한 번, 2017년에 3번 했군요. 3번 올렸어요. 그리고 2018년 4번 올렸고, 정확하게 2017년, 2018년도 금리 인상기에도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금리 테이퍼링 시기, 금리 올라가는 때 기술주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테마들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기술주 테마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2018년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기술주를 장기 투자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2018년도, 2017년도 말에 이게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드 컴퓨팅 ETF예요. 저희가 투자했던 거죠. 저희는 2017년 11월에 처음 샀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초부터 사서 150% 이렇게 나 있다가 117% 조정했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 올해 2월 달쯤 될 거예요. 아마 그 기술주가 제일 높았던 때에서 빠진 거니까.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2019년도 18년 말 19년도에 저렇게 빠지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죠. 저렇게 빠졌어도 그냥 들고 있어도 150%가 나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저희처럼 샀으면 240%, 180%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를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의 시대, 그 다음에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거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사고 팔았을 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테마들을 보시면 연간 50%, 40%씩 이렇게 나는데 이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 거죠. 이런 게 있어요.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사고 팔아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의 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잘 사고 팔지 않고 투자하는 부분인데, 사고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할 때 우리가 가장 노려할 거는 복리 수익률이에요. 복리 수익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뭐 10%, 20%씩 나는 거를 5년 정도 하면은 안 팔고 계속 걔가 복리로 올라가서 100%, 200%가 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 연금 같은 데서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투자할 때 방법이 있어요. 지금 시장을 보시자고요. 저희 인모트 포트폴리오를 딱 까면요, 미국 ETF들 중에도 어떤 건 반도체, 미국 반도체 섹터 ETF 같은 건 뭐 웬만하면 다 5, 60%씩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건 30%, 20%대짜리들이 많지만 마이너스 10몇 %짜리들도 거기에 막 섞여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지금 막 마이너스 20%에 근접하죠. 그런데 앞에 20%, 30% 난 거, 신전 60% 난 거 막 이런 게 같이 섞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도, 올해 1월부터 따져도 지금 이 조정한 이 시점에서도 연금 수익률이 10몇 %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난 것들을 빼고도 앞에 것들이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내년도에 또 가져가고 내년도에 또 가져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이 차트를 못 보여드려서 40% 수익 냈다가 마이너스 20% 냈다가 30% 수익 냈다가 마이너스 10% 냈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이게 투자를 하면 10년을 투자해도 복리가 안 나와요. 결국 원금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리가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5개 정도, 4가지 정도의 그 ETF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을 때 어느 거는 플러스가 나지만 어느 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희가 합쳐서 10%대 수익률, 올해만 들어 아마 마감을 하면 나오겠지만 올해 말까지 갔을 때 뭐 15%에서 20% 정도. 근데 저희는 2019년도에도 17, 8% 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는 당연히 높았겠죠. 20 몇 프로 났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만 봐서는 연말까지, 지금까지 봐서는 10 몇 프로 낸. 근데 그게 다 플러스가 나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5개를 계속 가져가고 리밸런싱을 간간히 하는데, 나머지 플러스 난 것 때문에 마이너스 나 있지만 전체 올해는 또 다시 복리 수익률이 붙어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씩 운영을 해줬을 때 10년이 되면은 복리 수익률에 의해서 매년 15%밖에 안 냈지만 5년이면 2배가 돼요. 10년이면 그 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투자를 연금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잘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장기로 분산 투자해서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빠지더라도 어느 게 올라서 합쳐서 15% 이상 나도록 계속 이렇게 같이 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주면 연금 같은 경우는 5년 200% 되고 10년, 15년이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 테마틱 ETF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작을 때 12%, 높을 때 50%, 더 높을 때 막 100% 오르잖아요. 한 해예요. 2020년 한 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대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틱 ETF를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왜 가능하냐? 지금이 전체적으로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지나간 거의 20년간 안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성장이 희소해져서 그래요. 앞으로도 코로나 이제 이 여파가 끝나서 내년도도 미국은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년도가 낮아져도 4%대 GDP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2%대인 나라예요. 2% 성장해도 정상인데 4% 성장하면 내년도도 아주 크게 성장하는 해인 거죠.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테마틱 ETF를 하는 거고, 테마틱 ETF를 하니까 당연히 어떤 게 있을까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얘를 방어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고 팔지 않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고 대다섯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매매하지 않는 거죠. 저희는 리밸런싱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는데 제가 심청 파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3년 만에도 리밸런싱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도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앞에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시장이 에너지 쪽은 중기 악재예요. 제가 생각지 않았던 악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월 달에 부채 상한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공급망 버틀렉 해결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11월부터는 10월 달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몇 달 전에도 이미 부채 얘기 드렸죠. 헐리우드 액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될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통과지만 그거 통과하고 나면 산뜻하게 올라가는 연말을 맞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지금 분할 매수를 10월 달 중에 벌써 2번은 하자 조정하고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우리 관리자들이 막 9월 달에 2번 사고 막 이렇게 지금 넘어온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중기적 악재가 발생한 거예요. 에너지 대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도 조정하고 산뜻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빅피처를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푼 돈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진 그 돈의 가치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다 투자합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다 투자해요. 푼 돈만큼 돈의 값이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만큼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 주가에다 투자하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 정도 뭘 들고 있냐면 경기 민감주, 시클리칼, 그 다음 리오프닝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게 전제라서 금리 인상기에는 소재주, 산업재주가 날아갑니다. 언제나 그래봤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클리칼에 투자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죠. 하지만 50%는 저희는 기술주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타임 호라이즌이 긴 포트들은 예를 들면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체 같은 것들도 좀 더 길게 투자하는 것들도 투자하고 있고 요즘 같아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사는 분도 계세요. 조금씩 계속 매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기술주 투자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는 지금처럼 성장이 희소성이 있는 시대에서는 또 다른 대안이에요.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